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련을 통한 국어, 답이 보이는 국어, 웅쌤 국어의 최광우 선생님입니다. 자, 수능 실전 현대소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강부터 8강, 9강, 이제 3강은요, 여러분들은 수능 실전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쌤과 함께 이것만 알면 답이 보인다. 전략 강의에다가, 그 다음에, 필수적인 기본 강의, 현대소설을 아우르고 현대소설을 풀 수 있게 되는 기본 훈련 강의, 2강부터 6강까지를 쭉 섭렵을 하고 7, 8, 9, 3강은 수능 심화, 수능 실전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수능에서 접하게 되는 현대소설들에 대한 어떤 실전 감각을 키우고 어떻게 작품들에 대한 구성적인 부분들부터 답을 찾아내는 방법, 선택지를 고르는 요령, 이런 것들은 선생님과 함께 적용하는 3강을 통해서 썸이 이제 그 마지막 강에도 소설 한 편을 얻기 때문에 토탈 한 10편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과 좀 직결될 수 있는 10편의 주요 작품들을 선생님과 함께 만나게 될 거고, 마지막 파이널 강에서는 시대별로, 그다음에 주제별로, 요소별로 전체적인 소설을 또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강까지 넣어놨어. 그래서 쌤과 함께 이 7, 8, 9, 10 4강을 좀 조밀하게 들어주신다면 너희들이 현대소설에서는 자신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강을 좀 구분하자면 앞에 강은 소설에 대한 어떤 기본기를 쌓고 소설을 어떻게 볼고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있는 친구들, 앞에 2강부터 6강까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리하시고 7강부터 10강까지는 소설에서 자꾸 좀 틀려요. 다른 거는 좀 되는데 소설에서 자꾸 좀 틀리는 문항이 나오네요. 좀 어떻게 좀 감각을 좀 기르고 실전적인 부분들을 현대소설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7강부터 10강까지를 쌤과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강을 다 아우르면 가장 아름답겠고요. 자, 그렇다면 7강에서 정리되고 있는 현대소설 수능 실전 첫 번째 작품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너희들한테 쌤이 이제 기존에도 좀 정리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상훈의 유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었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는 것. 그지? 그 다음에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서술자의 어떤 서술 방식과 내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먼저 확인하는 게 우리 전략에 들어가 있었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죠. 첫 번째, 인물에 대한 문제. 역시 나왔군요. 무엇입니까?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서술자든 서술자가 아니든 결국은 인물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학습활동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학습활동 과제라는 포장지를 입혔지만 결국은 어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어휘 싸움입니다. 나중에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휘적인 부분들에서 해결점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어휘적으로 풍부한 자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되리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유해와 관련된 문제였네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유해라는 작품, 유해라는 그 단어가 작품 속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감상 문제네요. 그죠? 전체적인 감상 문제. 그지? 감상 문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감상, 인물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소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민군 포로가 된 국군 소대장인 나. 그럼 나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1인칭 시점이라고 정리하는 거야. 그죠? 자, 인민군의 포로가 된 상황이네요. 그럼 한마디로 나는 뭐다? 포로네요. 그죠? 아군 병사가 인민군에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 총을 쏘다가 부상을 입었고 현재 현재 있는 곳이 어떻게 된다? 포로가 잡혔다.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총탄에 쓰러졌네요. 결국 지금 나는 포로가 된 상황.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일순간이 지나갔다. 도대체 총알은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인가? 그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다. 그가 적정을 살피고 고개를 드는 순간 또 날아왔다. 측면에서부터다. 모두 취약의 각도를 돌렸다. 불리하다. 없다. 있지만. 느껴져? 읽으면서 처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인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은 서술 방식이라고 그랬고 그치? 소재 하나하나씩 보여지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야. 즉
보여지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키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앞강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했다면 지금 이런 게 보여져? 쌤, 문장이 짧네요. 기억나? 문체 기억나? 문장이 짧다라는 건 호흡이 길다 짧다. 다 같이 호흡이 짧다. 그죠? 호흡이 짧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짧은 문장들이 지금 사건 진행과 관련이 있을까? 아니, 지금 나의 생각들을 쭉 나열하고 있네. 의식의 흐름 기법. 그죠?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짧은 호흡을 통해서 짧은 문체가 느껴지는구나. 상황은 무슨 상황? 포로가 된 내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야 그 기간이 유예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시간 뒤에 너희들은 죽게 됩니다. 1시간 동안 뭐 할 겁니까? 어떤 애가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 내가 이걸 물어봤거든, 형광에서 애들한테. 야, 1시간 뒤에 너 죽을 거면 너는 1시간 동안 뭐 할 거야? 했더니, 에? 1시간 동안 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죽을 건데요? 그러더라고. 야, 살아야, 1시간 동안 살 수 있으면 1시간 동안 뭔가를 할 생각을 해도 되게 바로 죽을 생각을 하는데, 1시간 뒤에 죽을 건데 그 1시간 너무 게으를 것 같아요. 그냥 뒤질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근데 이 소설은 바로 뒤지고 싶어도 뒤질 수도 없어. 물론 혀 깨물고 죽으면 죽을 수 있나? 근데 1시간 뒤에 죽어야 되면 1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이거야. 그 1시간 동안에 죽기 직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쭉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고 있는 게 소설이에요. 짧아. 난 이 소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 길지도 않아. 그치? 그런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놈들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자, 그렇다고 이대로 언제까지 있을 수 없다. 자, 기억. 이제까지 이대로. 이거는 이제 포로로 가기 직전에 대치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산께서 필사적으로 이제 총 왔다 갔다 하는 건. 총알이 오듯 소대장님 하고 외친 소리가 들렸다. 눈을 꼭 감았다. 땀이 비어도 됐다. 그는 꽉 감은 채. 자, 총성은 약간 잦아들었다. 자, 산속으로 들어갔다. 상황이 어떤 건지 아주 금박하게 돌아갔죠. 중략. 그 순간 그는 선임하사를 꼭 끌어안고. 자, 선임하사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소대장, 즉 나 주인공과 선임하사라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에 그 눈앞에 왔다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단둘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소대장님, 이제는 제 차례가 온 모양입니다. 그는 조용히 선임하사의 얼굴을 지켰다. 슬픈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대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봐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인물을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인물들이 한 행동이라든가 말들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가지고 가시고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가져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뭐예요? 굳은 의지가 보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선임하사 그는 2차 대전 시 일본의 전투에 종복했다. 더불어 2개월 어쩌고 저쩌고 쭉 설명이 나오면서 그 전투가 자기 생활에 제일 신나는 순간이었다 그랬다. 그 몇 번이 신문이 지나갔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자, 차다. 짧은 문장들이 치고 빠지네요. 시간이 다 되었나 보다. 문이 삐걱거렸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야? 말소리도 시간이 다 되었나 보다 라고 그랬고 삐걱거렸다. 일순간 조용했다. 몽롱한 인식 착오가 됐다. 점점 다가오는 정확한 그. 지금 이게 뭐냐면 자기가 유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과거의 얘기들을 자꾸 회상하고 추억했던 것들이에요. 과거의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 곧 죽게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내가 여기 됐고 머릿속에 생각들이 오만 잡생각들이 막 파노라마 같이 좀 지나갔을 거 아니니. 그 중에 이제 뭐 선임하사와의 어떤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겠지. 그러니까 눈이 한 박 몇 사람이 뚝기를 걸었다. 훤치를 트지 말고 난 그처럼 가고 싶어 가던 미리 유감이 없을 거예요. 걸음마다. 여기 보게 되면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흰눈이다.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자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사수가 뭐죠? 총 쏘는 사람이죠. 그 사수죠.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주로 하냐면 얘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곧 죽어. 응?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 그런 생각 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되게 안 무섭게 한다. 내가 지금 총살을 당해 내가. 그럼 나를 쏘는 사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조금 뒤에 걔는 나를 쏠 텐데 나를 쏘고 걔는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좀 섬뜩하지 않니? 그러니까 나를 쏜다고 나를 쏘고 나는 죽으면 끝인데 그 다음에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또 그날 밤에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에 또 딴 사람 총살하겠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지. 이 의식의 흐름이야. 그지? 그처럼 가고 싶어 했던 길이 유감이 없을 것이요.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다. 나왔죠?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왜? 죽는 거니까. 자기를, 근데 여기서 봐.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죠? 모든 것이 끝난다. 자, 놈들은 어떻게 총을 거꾸로 매제했다. 본부로 돌아온다. 손을 가면서 가만. 이건 지금 뭐예요? 자기가 죽을 이유 생각한 거죠. 그죠? 담배들을 말아 기지개를 핀다.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져 갔다. 햇빛이 따스럽게 위에 부서진다. 자기 죽은 거죠. 이 되게 선생님 이거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야 이거 야자할 때 읽었어. 자율학습할 때. 자율학습 안 하고 난 이거 읽었어. 이거 읽고서 막 혼자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근데 본인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썼다라는 그 과정이 되게 참 놀라운 건데 문제에서 그럼 확인이 되죠. 등장인물들은 뭐야? 선임하사도 그렇고 등장인물 소대장도 그렇고 지금 어때? 죽음 앞에서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돼. 아까 이제 의지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자기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 선임하사와 달리 주인공은 뭐 비극성이 늘어난다라든가 운명적 그러니까 두 사람 몸에 관련된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인물이다. 그렇진 않죠. 그지? 주인공은 사실 주체적으로 선택한 거니까. 이거 모모랑 달리 둘 다 그런지 누구 한 사람만 그런지 그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겠지.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너희들이 쉽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활동 부분인가요? 자, 소설의 구성 요소에서 연관지어 설명을 해보자. 해결 전략. 유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니까 망설여서 일을 결행하지 않는 것. 잠깐 stop it. 멈추는 걸 이제 유예라고 하고 두 번째는 결행하는데 시간과 시간을 살짝 미루는 것. 여기서 사용하는 게 지금 2번이죠. 우리가 이제 집행유예 할 때 그 유예. 집행유예야 할 때 그 유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법률에서 이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두는 것. 이게 세 번째가 집행유예 할 때 유예네. 그치? 요거는 이제 유예 기간을 잠깐 둔다라는 것들. 그러면 이것들을 활용해 봤을 때 정답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니? 윗글에서 가장 적절한 활용이라는 거지. 디귿인 거 알겠어? 디귿을 활용하여 시간적 배경으로서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유예라는 것을 봤을 때 시간적 배경으로 관련돼서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주어진 왜냐면 유예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디귿을 하는 게 좋겠어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지. 그죠?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정리하는 게 낫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안 배운 이유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속단하지 않는 인물의 성격. 자, 속단하지 않는 성격이라든가 이건 속단한다는 것은 딱 한 번에 이야기하는 건데 적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투 중에 인물의 대부분이 죽고 소수만 남게 되는 사건이다. 대부분 죽고 소수만 남게 사는 거다. 그 리을을 사용하는다. 정당 안 되겠죠. 그죠? 3번이랑은 사실 좀 쉽게 요 문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 소설과 관련된 것들을 뿐만 아니라 비문학에서도 어휘 문제는 항상 나와. 비문학도 그렇고 소설이든 고전이든 시든 어휘 문제와 결정되는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달라는 말을 정리하고 싶어요. 자, 감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분절적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인과적 서술이 없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상원 유에서 보게 되면 그 의식의 흐름에 나왔다는 생각의 요소들이 인과적인 서술이 없이 매우 딱딱딱 떨어지면서 막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절적인 쇼트의 결합이다. 충분한 언어적인 서술 없이 시간이 이동하기 때문에 각 장면은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생각하는 게 갑자기 과거의 일도 생각했다가 뭐 미래 일도 생각했다가 현재 일도 생각했다가 시간의 구분이 이렇게 딱딱딱 명확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참고로 한다면 1번 신문 장면 속 지라로의 묘사 장면은 이 두 장면 사이에 사실 약간 좀 중략이 된 그 포인트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 1번과 관련된 건 틀린 거예요. 시간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보기 내용을 보고 풀면 좀 좋아요. 시동의 이동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아까 분절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답은 사실상 몇 번? 1번이라고 체크가 됐던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작품 실전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이호철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제목이 뭐죠? 제목이 이제 큰 산인데 제목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큰 산이라는 거야. 큰 산, 커다란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쵸? 큰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큰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이거죠. 위글에 대한 그냥 설명 문제. 위글에 대한 설명 문제. 아내, 이웃. 결국 인물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위글에 대한 설명 문제지만 문제적인 요소는 인물과 관련이 깊다라는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평의 일부다라는 것들은 이제 감상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 문제적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훈련한 모든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게 좀 보이니? 그게 느껴지니? 어떻게 내가 이제 풀어야 되겠고 풀어지고 있는지가 되니? 비평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밑줄친 부분들에 대한 이해. 밑줄친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내용적으로 정리하는 요소들이니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물 문제, 비평 문제, 밑줄친 부분 감상 문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누리에 수북하게 첫눈이 내렸네요. 자, 상황적인 건 나왔죠. 첫눈이 내렸네요. 대문 옆 블록담 흰 남자가 고무신짝 얌전히 늘어놓고 있었고 얼마 안 쉬는 듯 고무신짝이 있었다. 그죠? 아내와 난 꺼림직한 느낌이 입사했다. 그럼 여기서 인물이 나오잖아. 어떻게 체크해? 아내와 나, 그 다음에 고무신짝, 오케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인물 체크. 인물과 사건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 체크. 그죠? 문장의 길이는 뭐 적당하네요. 특별한 특징은 없네요. 특별한 특징 없으면 체크하지 마.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이해돼? 꺼름직한 느낌에 휩싸였어. 웬 고무신? 고무신 반복되잖아. 반복되니까 체크. 그지? 누가 장난했나?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리 장난처럼 했을까? 아내는 어쩐지 뾰토롱. 자,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문, 이거는 뭐 밑줄친 부분에 연결된 거니까 얌전히 놓여 있었다는 거. 자, 밑줄친 볼까요? 간밤에도 근처 어느 집 구슬한 모양 꽹가리소리가 요란. 그죠? 자, 갓 대학을 출신한 젊은 셀러리맨 부부가 많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 셀러리맨 부부. 자, 갓 대학 출신의 젊은 셀러리맨 부부가 상징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젊다라는 게 하나고요. 셀러리맨 부부는 둘 다 직업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뭐 요즘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돌아다니면서 뭐 밥을 얻어 먹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니니?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니? 너희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 너희들이 그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파는 집 알지죠? 그런 데를 갔어. 5명이 갔어. 세트 5개 시켰어. 어떻게 먹니? 접시 5개. 물론 또 맞아. 이게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뭐지? 햄버거 막 5개씩 해가지고 뭐지? 야, 감자 막 부어가지고 같이 먹고 막 그런, 이게 우리 문화가 그래. 근데 원래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어떻게 하니? 5개로 나누죠. 5개로 나누고 딱 각자 자기 것만 먹죠.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개인주의가 좀 더 넘어서면 뭐가 되는 거지?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요. 나만 하면 되고 좀 더 나아가면은 다른 사람은 아예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만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하고 내가 최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방식. 그게 이 소설에서 약간 있어. 여기서 고무신 뭐 우리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하고 이거를 옆집 담에 던져버리는 거야. 왜? 나만 아니면 되니까. 옆집 담에 던져버리면 옆집 담 사람이 느끼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지라고 할 텐데 그건 상관없어. 왜? 우리 집에만 없으면 되니까 던져버리는 거야.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야? 이것도 뭐야? 에이씨 또 던지는 거야. 옆집 사람들은 뭐야 이거? 또 던지는 거야. 던지다가 어느 날 자기네 집에 문을 또 온 거야. 이게 이 얘기의 끝이야. 그럼 뭐야? 던지는 이 젊은 셀러리맨 부부들이 결국 현대
현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그려냈다라는 거죠. 뭐가 부재하게 된 거야?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큰 산이 부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이런 큰 산이라는 거죠. 마음적으로 필요로 하는 배경이 될 수 있는 큰 산의 부재, 그로 인한 이기적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게 작가의 의도였을 거고, 그 의도를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인물들의 행위. 음산하게 들릴 뿐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 일을 지나가는 말로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짓거렸다. 자, 나오죠? 제 집 일단 보았을 것이다. 나오면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나왔죠.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더여서 자존심이 설 것이고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를 받은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은 건 겪는 거다. 그들은 서로 상처한 건데 없었음이고 고무신짝이 담장놈을 던지는 것이다. 이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모습이 배우지 않은 자야? 배고픈 자야? 모자란 자야? 아니라는 거야. 있을 거 다 있고 얻을 거 얻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하지만 나밖에 모른다는 거. 자신 중심이라는 것.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구절 체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작가의 의도와 주제가 보인다면 그것으로 해결고리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으면서 나왔지만 안에는 당장은 웃을 경황이 없었다. 그러면서 밤에 전음에 자, 버스 타고 멀리 던질 테요. 하다못해 동미. 이게 뭐 버스 타고 멀리 던지러 갈 테요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거든.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저거를 버스 타고 멀리 던진다라는 마지막까지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버린다라는 거거든. 그죠?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면서 나는 입을 벌리고 악착같이 해볼 기세이다. 아내 얼굴을 마주 쳐다보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럼 동시에 3어조죠. 큰 산이 마지막에 나왔죠. 큰 산이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 웅장하게 펼쳐 있었다. 그리고 또 봄에는 봉우리부터 어쩌고저쩌고 큰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가을에는 침착하게 물러섰고 여름에는 더 높이 보인다. 나왔죠? 그 큰 산 쪽으로 새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으로 바다 쪽에 맞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그랬다. 그러면 뭐야? 여기도 밑줄 그어야겠죠? 자, 고무신짝을 계속 넘긴다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는 이 큰 산이라는 거죠. 새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으로 바다 쪽으로 맞바람이 불면 비가 그쳤다라는 건 큰 산이라는 존재의 유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큰 산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어떤 인물들, 뭐 성인, 뭐 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중차대하고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따르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 산이라고 본다면 그런 큰 산 자체가 좀 부재한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그죠? 그냥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남 피해보는 것들은 중시 여기지 않는 큰 산의 부재와 이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뭉뚱그려졌다 개운해졌다 나왔죠? 그 큰 산이 반복된다라는 거 체크해 볼까요? 큰 산. 그날 밤에 아래 낙작같이 해볼기서 시뻘개진 얼굴을 고무신짝 가지고 왔다. 9시가 지나서야 문을 열고 들어섰다. 과연 나갈 때는 뭉뚱그려진 표정으로 큰 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물었고 아내도 구태여 아무도 안 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 정도로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았다. 뭐 치카다비는 그 신발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호철의 큰 산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아내를 대하는 이웃의 이중적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가 세밀하게 그려진 건 아니에요. 없어요. 이웃과 나의 갈등 해소 과정이 서사의 주축을 설정한다. 서사의 주축이 특히 갈등 해소 과정이 지금 이웃과 내가 갈등합니까? 이웃과 내가 갈등합니까 지금? 그게 갈등의 핵심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찾으면서 이거 됩니까? 이 문제는 뭐와 연결됩니까?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했던 갈등과 사건 요소와 연결이 되는 거죠. 갈등 해소나 혹은 갈등 과정들을 찾아내셨어야 된다는 거죠. 장면에 따라 아내와 내가 서술자가 교대된다는 건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현대소설에서 서술자가 막 교대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교대 방식은 거의 답에서 제거돼야 되는 제거 대상이야. 아내 행동이 나와 이웃 관점에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도 안 되죠. 구체적 해석되는 거 안 되고 나와 이웃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거 아니고. 정답은 5번이라고 해결해 볼까요? 이웃과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나와 독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웃과 겪는 갈등이라는 게 이웃과의 이게 이제 갈등 해소 과정이라는 거랑 이웃과 나의 갈등이 심각하게 그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볼 수가 없는데 그냥 이웃과의 겪는 갈등의 이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그 갈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이웃과 막 만나서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갈등은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근본적인 갈등에 있다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갈등이 뭐라는 얘기야, 사실은.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독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5번이라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자, A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70년대 발표된 이 작품은 나왔네요. 그죠? 자, 소시민 자기중심적 속성을 비판했다.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사회 구성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 중심,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래? 큰 산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큰 산의 근원적인 갈망의 대상이라는 게 뭐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종교를 믿는 이유도 사실 이런 큰 산의 존재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힘들어, 내가 아파, 내가 어지러워 이랬을 때 내가 믿고 따르고 숭배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과 힘듦이 있다면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상징성, 그것을 우리가 큰 산이라고 작품에서, 그리고 그 큰 산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적절하죠. 왜냐하면 자기 손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왜? 던진 거니까. 이제 질서 강조하는 사회, 질서 강조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합리적 처우에 대한 요구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를 지워내는 훈련 있죠. 선택지를 잘라내는 훈련, 선택지에서 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X 치는 훈련, 맞는 부분들을 동그라미 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너희들이 소설을 잘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산에 가려고 한 소시민들이 악착같이 가려는 거 안 되고, 그지? 뭐 갈망, 근원적 갈망 내세우는 거예요. 교육받은 대로의 질서 지키는 것도 안 되고, 그지? 필요해. 자, 어휘적인 부분들에서 나머지는 보시면 청각적인 요소는 이제 들리는 것, 호기심 유발 다 돼요. 그런데 이제 리을에서 계절적 배경을 통해 자 변화무쌍한 세태에 대한 비판다. 이 변화무쌍한 세태라는 게 뭐죠? 급변하고 바뀌는 세태를 의미하는 거야. 변화무쌍한 세태라는 건. 근데 여기서 리을이 급변하게 바뀌는 그 세태의 모습을 그린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이걸 찾아줘. 나머지는 호기심 유발이나 청각 요소. 발화가 뭐죠? 생각이 문장 단위로 실현되는 걸 우리는 발화라고 해. 되죠? 문제 해결 방법, 묵인하는 것, 못 들은 책 하는 거, 누르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묵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쉽게 4번이라고 그려지죠. 찾아지니까 좀 괜찮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오늘의 라스트 소설로 가겠습니다. 오늘 라스트 소설은 박한서 선생님이 이제 남옥이라는 작품을 가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뭉클뭉클하네요. 사실은,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쌤이랑 그 동네가 같아요. 박한서 쌤이 사셨던 그 동네. 근데 돌아가셨죠. 돌아간 지 좀 됐는데, 정말, 박한서 쌤 작품들이 워낙에 방대하시기도 하고, 또 훌륭하시기도 하고, 쌤이 예전에 박한서 쌤에 대한 그 박한서 논이라고 작품도 정리한 적도 있고, 근데 박한서 선생님하고 우리 수능하고의 연관성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박한서 선생님의 작품 자체가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국어교과서, 문학교과서 자체 많이 실려 있어. 그러니까 수능하고의 기본적인 그 후보군 대상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수능이 이제 교과 작품이랑 EBS 작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후보군이 있을 수밖에 없어. 중요한 작가 쌤이라는 것들 하나 알아줘야 되고, 두 번째 너희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박한 선생님 일단 한번 나오신다,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전쟁부터 출발하셨거든. 그러니까 소설의 시작을 전쟁으로 출발하셨어요. 왜냐면 본인이 사실 전쟁 그 세대이다 보니까 그때 겪었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그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지라, 당신 자체가. 그래서 그게 이제 소설의 발단이었고, 그래서 이 낙목이 바로 거기와 관련된 것. 초창기 작품이죠. 이제 그러다가 40대가 되셔가지고 그 소설을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것만 전쟁만 계속 뭐 10년, 20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이제 우리 사회, 현대인, 그다음에 뭐 생명, 환경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조금 갖게 되면서 그런 쪽 뭐 인간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갔는데 뭐 물질 만능주의 관련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문학하고 우리 수능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은 이 전쟁과 관련된 뭐 남옥이라든가 그런 어떤 작품들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앞부분 줄거리에 6.25 전쟁 중 두 아들을 잃었고 망연자실한 어머니와 살고 있는 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정리한다? 1인칭이다. 그죠? 자, 매점, 초상화, 가게를 일을 한다. 나는 매점, PX 일을 하는데 거기서 두 오빠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의식이 시달렸고 나는 어느 날 가게에서 자, 히도이더, 게이더 자신과 같은 황량한 모습을 띄고 그리는 것. 사실 이제 두 사람이 자, 이제 썸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죠. 오키도는 진정한 예술인이었어요. 진정한 예술인이었고 안타깝게도 오키도는 그리고 또 총각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키도의 어떤 예술적인 측면만 보고 오키도랑 어떻게 이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키도를 놓고 그 다음에 현실 황태수라는 남편, 지금 현 남편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황태수라는 남편이랑 살다가 오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작전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의 작품. 유작전이라는 그 작품을 가게 되는 게 소설의 전말인데 문제는 나가 오키도하고 썸을 탈 때 당시 오키도가 자취했던 집에 가서 오키도의 그림을 봤는데 오키도의 그림이 바로 뭐였냐면 고목이었어요. 고목이 뭐죠?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죽은 나무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음 해 봄이 돼도 이 나무는 더 이상 새손이 돋지 않는 나무를 우리가 죽은 나무, 즉 고목이라고 해. 얘는 영영 그 모양 그대로겠죠. 마지막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목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고목을 그리셨구나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오키도가 유작전, 즉 죽고 나서 나와 현재의 남편인 황태수랑 같이 유작전을 갔는데 그때 봤던 그림이 또 있는 거야. 그 유작전에. 옛날에 봤던 그림이.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 와서 보니까 고목이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목이 나목이야. 나목은 뭐죠? 고목은 아까 얘기했죠. 완전히 죽은 나무, 뿌리까지 썩었어.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나무였다면 고목이 그렇다면 나목은 앙상한 나무이기는 해. 앙상한 나무이긴 해. 근데 얘는 어떤 거야? 살아나죠. 왜? 뿌리가 아직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는 나무. 그걸 우리가 나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쌤, 이게 뭔 멍멍이 사운드인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목은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거죠.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이경의 입장에서 과거에 그림이 똑같다. 그림이 바뀐 건 아니다. 그림을 다르게 그린 건 아니다. 그림 똑같은데 과거의 그림이 고목으로 보였던 거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의 이경의 심정이 어땠던 거야? 암울했던 거죠. 미래가 없었던 거죠. 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목으로 보였다라는 것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일단은 모른다라고 쳐. 모른다라고 치고 이걸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찾아볼게 그럼. 자, 나가 나고 체크해서 오키도가 나왔어. 그죠? 자, 만남을 이어가던 중 오키도가 가게에서 나오지 않자 그의 집을 찾아간다. 뒤에 얘기를 몰라. 찾아간다. 자, 그러면서 자, 식구가 몽땅 한 방에 모여. 무릎에 막내 아들을 앉히고 신문을 보고 있는 오키도 씨는 무척 수척해 보였다. 자, 아이들은 좀 더 윗목으로 몰러갔고 막내 사광 안 사왔어? 이런 뻔뻔한 녀석 좀 봐. 오키도 씨가 그놈의 궁둥이를 들썩거리면서 온 식구가 웃는다. 나도 조금 웃으며 방 안으로 휘둘휘둘. 자, 노릇깨한 액체만 따뜻하게 알맞추고 있었다. 그림은 다 그리셨어요? 제일 궁금한 떡것을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좀 봐도 될까요? 무릎하게 막내가 벌떡 일어났다. 나는 그제야 부디 어쩌고 저쩌고 알았다. 전등이 있는데도 어둑어둑 컨버스가 있었다. 자, 알겠지만은 여기서 나는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확 냄새가 끼쳤고 나는 캔버스 위에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나왔죠? 나무를 보았다. 나왔네요.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자, 그럼 뭐죠? 자, 나가 나왔습니다. 나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주인공 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시점 찾았죠? 찾는 거죠? 자, 무채색, 물투명했어. 참담했어. 자, 고목이 서 있었다. 맞죠? 맞죠? 보이죠? 고목이었다라는 건 뭐야? 섬뜩했다라는 건 뭐야? 고목을 보면서 섬뜩한 느낌을 들였다라는 것은 그 고목은 죽은 나무였고 그 나무가 죽은 나무로 보였던 것은 내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화면 전체가 흑백 농담으로 오돌토돌 질갑을 주었고 고목은 자 괴물처럼 보였다. 자 고사한 나무. 그럼 이게 지금 대상을 바라보는 소설자의 태도도 나와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 그런지 나는 그 캔버스를 보였을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잽싸게 버렸다. 자, 그 다음에 나왔네. 와우, 단락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어떤 소설의 경향과 흐름 중 하나일 텐데 이 단락을 바꿔치기 함으로써 소설의 부분들 굉장히 멀리 거리감을 두는 거야. 멀리. 물론 이건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발단 한 부분을 딱 연계된 게 아니라 소설의 앞부분 하나랑 결말 부분 하나를 가와 나로 나눠가지고 가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소설 자체를 가나 다로 구분하는 방식이 흔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야.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정리하셔야 돼요. 에스웨랑 3층 숨차 계단을 올랐다. 자, 나목을 보았다. 구분하겠어? 아까는 고목이었는데 이제 나목이었어. 그림이 바뀐 게 아니야. 그림은 똑같은데 고목이 나목으로 보였어. 그쵸? 곧장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나무 옆에 두 여인이 낙을 얻고 있었다. 한 여인이 총총 지나고 있었다. 그러면 나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거의 이경과 지금의 이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전쟁으로 인한 조금은 슬픔이라든가 조금은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황태수라는 남편 사실 좀 봅니다. 예, 집도 안정을 찾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암시성을 주냐면 이게 나에게 있어서 사실 오키도라는 인물은 무엇이죠? 예술이죠. 그림이죠. 그러니까 예술적인 그런 마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가시 아니라 집에 있죠. 집 혹시 집이니 거기 그곳 집이니 엄마를 불러요. 엄마 불러. 엄마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 질문하세요. 엄마 불렀니? 엄마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시니 지금? 사실 엄마는 간호사가 꿈이었단다. 그런데 너 낳고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젊은 시절에 꿈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낭만들은 다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결국 현실을 택하게 되고 그 꿈은 접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여기서 나 이경의 모습이었다라면 그리고 그 꿈과 열정이 바로 오키도였다면 그 오키도를 향했던 그 오키도가 추구했던 그 예술적 콘이 이제는 나목으로 보였다라면 나도 이제 꿈을 향해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보여진다라는 걸 하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 옆에 두 여인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단칸방 나왔죠?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지난날 본 거는 뭐래? 고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본 거는 뭐래? 나목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고목이 나목으로 보였다라는 거지. 그치? 요것만 밑줄 그어주시면 되는 거지.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읽는지를 보란 말이야. 나는 또 내가 부질없이 달랬다. 여인이었다. 깨닫는다. 나왔죠? 나는 깨닫는다. 이런 포인트. 그죠? 나라는 서술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포인트를 맞춰서 읽어줘야 돼. 그죠? 낯선 지역까지 정리가 되고 자, 나머지 나는 통정적으로 그의 이마에 키스를 퍼붓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은 현재의 남편인 황태수예요. 그죠? 황태수가 낯설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황태수는 예술적인 그런 꿈, 낭만, 희망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키스를 퍼부으면서 지금 현재의 낯설음을 없애고자 했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서술장 특징. 대화를 통한 첨예한 갈등 양상이다. 첨예한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세부적인 건데 그건 없어. 장면이 막 전환된다라서 긴박하다라고도 보기도 힘들고요. 정답은 3번이죠. 내면의 묘사. 나의 내면 묘사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졌죠.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다. 아주 세밀하죠. 공간적에 따라서 소설자를 막 달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설자 똑같이 나 이경이에요.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한 건 말도 안 되죠. 정답은 3번. 가에 대한 건데 여기 문학의 현실은 사상을 문학 현실의 세계의 사상을 설명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형상을 그린다. 나왔죠? 이때 동원되는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 다시 한번 객관적 상관물. 마지막 객관적 상관물 별표죠.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소설적 개념이고요. 고1, 고2, 고3을 통틀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객관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자의 정서나 마음을 대변하거나 부각하거나 하는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혹은 서술자의 마음, 내면을 부각하거나 그리거나 대면하거나 영향을 주거나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면 정답은 5번 미음이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동원한. 그러니까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쉬워.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지? 문맥상 ABCD와 바꿔쓰기 매우 적절하지 않은 말은 무엇이냐는데 이건 어휘 문제지가 너무 쉬웠을 거예요. 관찰하다라는 말보다 B는 그냥 보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막 관찰하게 세세하게 보는 것들은 사실은 아니니까 2번이라고 답을 체크 정리하시면 어휘 문제는 쉽게 확인하겠고 어휘 문제 같은 경우들은 문맥 속에서 좀 바꿔보셔도 되고요. 고쳐서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두 번째 10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